오늘 여기에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다른 귀하신 몸 네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운동 매니아 김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평발맨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산 째쟁이 이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9년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판기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네 분의 공통점. 운동을 과하게 열심히 해 발이 아프다는 건데요. 폼도 나고 더 멋지게 보이잖아요. 이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심각해요. 그 운동을 버틸 만한 발목이 아니에요. 저 수술해야 되나? 그러다가 휠체어를 탈 수도 있어. 걷는 족족 찌릿찌릿한 발통증. 그 원인과 해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전국에서 오신 귀하신 네 분. 모두 발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발바닥이 아파서 왔어요. 저도 발바닥이 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발목이 수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평발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많이 그러면 이렇게 발가락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픈 통증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건강해 보이세요. 먼저 이들의 발의 역사를 들어볼까요? 제 발의 역사는요. 사춘기 때는 컴플렉스라 발을 어디에 내어놓지 않았었거든요. 군 신체 검사 받을 때 평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심 혹시 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한 3년 동안 초전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유도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 유도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데 아주 오래됐거든요. 정말 우리 딸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쉬는 날 없이 일한 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발은 무릎이나 어깨 등에 비해 주먹을 덜 받아왔는데요. 족부 질환은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족부 질환은 보통 통상적으로 국민소득이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이상이 되어야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걷기, 뛰기, 여러 가지 스포츠 열풍이 일어나게 됐죠. 특히 그러면서 발 질환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은 인체공학적으로 최고의 예술품이다 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표현처럼 우리의 발은 26개의 뼈와 19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30개 이상의 관절과 107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우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할 수 있죠. 특히 발목뼈인 거골은 매우 유연해서 발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우리가 걷거나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 지면에 닿는 뒤꿈치 뼈는 체중을 지탱하고 발 가운데 아치 모양의 중족골은 유연성을 높여 충격을 흡수하고요. 발가락 뼈인 지골은 걸을 때 발바닥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 그래서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 불립니다. 인체의 주춧돌.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적인 활동 모두가 불편해지죠. 군산에 살고 계신 현숙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발 통증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완전히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걸음을 한 발자국도 못 걸었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었어요. 통증이 오니까 이 발바닥이 이렇게 디디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항상 잘 때도 꼭 양발을 신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양발은 제가 이 발바닥 보호막으로 신고 있어요. 양말로 겨우 발바닥 통증을 견디고 계시는군요.
현숙님처럼 아침 첫 발이 가장 아프다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두 번째 귀하신 몸 판기님. 노란 슬리퍼를 신고 일어나시나 했는데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질 않고 한참 동안 발 마사지를 하십니다. 걸음이 많이 아파요. 일어나서 아프지는 않은데 첫 발을 디딜 때 짜릿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머리에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고 출발을 해요. 조심조심 걸으시는데요. 맨발은 통증이 심해 현숙님이 양말을 신듯 한기님은 노란 슬리퍼를 늘 착용하고 있다네요. 아픈 발로 어디 가시는 걸까요? 아, 운동을 하려는군요. 한기님은 유도 선수 출신 체육 선생님. 이야, 어깨를 가볍게 드시는데요. 발바닥에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헬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발이 아파 하체 운동을 못 하시는군요. 과연 판기님과 현숙님은 왜 발바닥이 아픈 걸까요? 먼저 발목과 발바닥에 있는 26개의 뼈에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초음파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뼈 외에 인대 손상이나 발 근육의 염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지금 환자분께서는 뒤꿈치가 제일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 여기. 예. 여기. 거기 좀, 여기 딱 여긴 거죠? 그죠? 여기. 얼마나 오래되셨어? 아마 젊으셨을 때부터? 한 10년은 10년 정도 되신 것 같고. 병원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봐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이현숙님은 이판기님의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바닥의 맨 밑에 보시다시피 막이 하나 있습니다.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돼서 발 앞쪽으로는 이렇게 쫙 펴지면서 발바닥 전체를 감싸는 근막이 있는데요. 이를 족저, 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근막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걸을 때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부분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판기님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발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게 이제 족저근막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근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족저근막이 이 뒤꿈치 뼈에 붙는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두께를 재보니까 한 4.23mm 정도로 체크되거든요. 보통 정상적으로 한 2mm, 3mm 정도여야 돼요. 근데 4.2mm라는 거는 이게 부어 있다는 겁니다. 부어 있다는 거는 거기 염증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부어 있는 느낌? 많이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아픈 거는 하긴 초기 치료가 잘 안 된 거죠. 대부분 발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되고 또 발바닥도 이렇게 쫙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족저근막도 짧아져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장따지 근육도 좀 짧아져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우리 체중으로 인한 자극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유난히 눈이 잦았던 올겨울 군산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는 현숙님은 맛집 방송에 여러 번 나왔을 정도로 꽤 인기가 많은 분식점을 운영 중이죠. 떡국떡, 만두, 어묵 등을 섞어 만든 음식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가지고서는 이게 잡탕이라고 하거든요. 잡탕 메뉴 하나로 두 딸을 대학까지 키워냈습니다. 주중에도 거의 오래 서 있는 시간이 한 4-5시간? 주말은 한 6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는 24년 동안 현숙님의 발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현숙님은 2년째 줌바 댄스를 하고 있는데요. 라틴 댄스와 운동을 결합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점핑하는 동작도 많습니다. 저는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 편인데 월, 화, 수, 목, 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운동을 하고 가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가게 일에 매일 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까지 족저근막염에는 괜찮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과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점핑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을 거의 극대화하면서 최대화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운동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운동을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50대 갱년기 여성들의 유병률이 높은데요. 이번 귀하신몸 발 통증 편 신청에도 5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50대가 지나게 되면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지방층이 얇아지고 또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 지방층의 역할은 결국 우리가 뒤졌을 때 체중으로 인해서 지면으로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얇아지게 되면 족저근막으로 가는 여러 가지 자극이 커지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의 발생 가능성,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족저근막염. 가장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실 때 무릎을 굽히고 하면 안 돼. 늘리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다른 사람 힘으로 이걸 늘려줘야 돼요.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면 벽을 잡고 하면 됩니다. 많이 아프다. 아프죠? 되게 당기죠?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네. 그다음에 이쪽을 지금 운동하시는 거니까 이 무릎을 굽히면 절대 안 돼요. 무릎을 쭉 펴시고 그 상태로 몸을 전체적으로 쭉 앞으로 당겨보세요. 그럼 어때요? 엄청 당기죠? 쭉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그렇죠? 엄청 당기죠? 제대로 배웠네요. 발뒤꿈치뼈로 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연결된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족저근막염의 예방,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 통증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50대의 윤경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발과 발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걸을 거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진통 소염제 파스까지 바르는데요. 저는 특히 발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발목 스트레칭을 좀 하고요. 항상 좀 이 발목에 관련된 바르는 거나 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 구비해 놓고 사용하는 편이라 가까이에 두고 있어요. 지금 아픈데 가부좌를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도 지금도 불안하고 불편한데 항상 발목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이 발목을 못 떠요. 그런데 윤경님의 왼쪽 발목은 한눈에 봐도 많이 부어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 찬 듯이 좀 말랑거리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만지면 복사뼈 주변이 여기가 지금 제일 좀 통증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목이 다치는 횟수가 잦아지고 반복이 되면서 처음엔 조금 부었던 게 서서히 이렇게 점점 많이 부어서 이게 지금 약간 고착화됐다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발목이 좋지 않아도 윤경님은 매일 운동합니다. 이렇게 걷다가도 발목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휙 돌아가거든요. 운동할 때도 이렇게 땅만 보고 걸어가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수록 발목을 접질리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죠. 올 1년 동안 횟수로 따지면 30번 이상은 발목이 삔 것 같고요.
뛸 때 왼쪽 발목이 약간 발을 딱 디딜 때 시큰시큰 좀 아프기는 해요. 빨리 걷기, 뛰기, 줄넘기 1800개까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매일 1시간 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병이 난 윤경님, 파라핀 치료를 스스로 하는데요. 열이 나는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하는데 온찜질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죠. 발을 너무 자주 다치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손의 관절에도 좋으면 발의 관절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파라핀 치료를 제 발목에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모르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운동량이 과했다는 거거든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걸어요? 10분 걸어요? 1시간 걸어요? 1km 걸어요? 3km 걸어요?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걸으라고 꼭 말씀드려요. 1년에 30번 이상 접질린다는 윤경님, 현재 발목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 지금도 약간 헐거운 느낌이 분명히 들어. 네. 그죠? 이 아이로 다 잘못하면 또 네, 빠질 수 항상 있겠다 이런. 기분 나쁜 느낌은 있고요.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요뼈랑 요뼈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하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초음파상에서. 그 인대 상태가 지금 거의 이제 좀 너덜너덜해졌다? 초음파에서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심각한 손상, 파열까지 관찰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이 접질리면 발목 바깥쪽 인대가 찢어지는데요. 이것이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 관절을 감싸고 있는 3개의 바깥쪽 인대는 뼈와 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보호장치인데요. 발목이 접질리면 인대가 손상돼 찢어지고 방치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목 염좌의 3분의 1은 윤경님처럼 만성적으로 발이 접질리는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됩니다. 발목 염좌는 발목 외측 인대의 부분 파열 내지는 전 파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발목 염좌라고 하면 막 걸어 다니시고요. 발목 바깥쪽 인대를 다쳤어요라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십니다. 결국 두 가지는 같은 질환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발목 관절 안쪽이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져 있다는 거는 안쪽에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입니다. 연골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절대 재생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한번 망가지면 그냥 끝입니다. 김경님은 지금 상태를 방치하시게 되면 10년 안에 발목에 대해서는 큰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해 관절염까지 진행된 심각한 상황.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하는 힘줄 중에 하나인데 비골건이라는 힘줄은 요쪽 뒤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네. 들어가는 그런 힘줄입니다. 쭉 힘 있는 힘껏 밀어보세요. 이 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발목. 발 이렇게 하나, 손상된 인대를 대신해줄 비골근 강화 운동이 처방됐습니다. 7, 8, 9, 10. 마지막 귀하신 몸을 만나러 성암산으로 가봅니다. 등산 마니아인 재원님이 퇴근 후에 자주 찾는 산이죠. 평발이라 좀 아프긴 하지만 재원님은 일주일에 2-3번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등산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양말 신을 때 일반 등산 양말이 아니라 저는 발가락 양말을 많이 신거든요. 그걸 신고 등산을 하게 되면 좀 발에 무리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평발이라는 재원님, 발도장을 찍어봤는데요. 아내와 2 아이의 발도장과 비교해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정상이잖아. 재원님의 발도장은 뭔가 다른데요. 발바닥 모양이 정말 잘 나왔네. 발 모양 차이가 확연하죠. 발 모양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발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건데 제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이 완전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조금 무리하게 운동한 날은 이 부분, 발의 아치 부분이 조금 많이 아픈 편입니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 제가 왼발이 엄지발가락이 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휘어지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조금 찌릿찌릿 전기통화에서 아파서 조금 고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재원님의 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불편하신 분이 왼쪽이시잖아요. 예. 왼쪽은 들고 여기서 까치발 한번 들었다 놨다 네, 올렸다 내렸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반대로 바꿔서 이때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하죠. 예. 그렇죠. 까치발로 한번 이렇게 걸어보실래요? 까치발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래요? 까치발로 서고 걷는 것은 아치 형성을 돕는 포경골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재원님의 왼쪽 발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무지외 반증 증상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안쪽 복사뼈 쪽에 부주상골이라는 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지금 평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발인 재원님,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치 곡선이 보이질 않는데요. 충격을 흡수하는 아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발바닥이 받는 충격도 큽니다. 우리 발이 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디딜 때 지면으로 오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아치가 없게 되는 평발 같은 경우는 결국 지면의 충격이 발에 전체적으로 오게 되고 발 전체가 아프고 심하면 장단지까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평발이 진행되면서 발에도 관절염이 생기고 나중에는 발목 관절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평소에 평발이 아니게 안쪽에 아치를 잡을 수 있는 인솔, 의료용 깔창을 맞추시는 걸로 강력 권고드립니다. 평발만 잘 교정하면 부상골과 무주외 반증은 좀 다른 문제지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신발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신발이 발 건강에 좋을까요? 성화 발을 예쁘게 만들려고 발볼이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대부분의 체중이 발 앞쪽에 집중되게 돼서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게 되면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들이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이힐이 우리 발에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슈즈, 단화, 슬리퍼 등은 쿠션도 없고 신발을 신었을 때 아치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발에 좋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냐? 신발의 무게로 따지면 아무래도 무거운 신발보다는 가벼운 신발이 좋겠죠. 안쪽에 아치 부분은 깔창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아져 있게 되고 또 전쪽 발 앞쪽 부분은 조금 낮춰지면서 발 모양에 따라서 이제 깔창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이런 운동화들이 이 발길이 좀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딱딱한 건 아니죠. 이제 좀 더 뻣뻣하기 때문에 발이 걸으면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좀 방지하고 족저근막이 가는 자극을 줄여줌으로써 발의 피로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런 신발을 신는 게 발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이 아프다는 증상은 같지만 질환은 다릅니다. 모든 발 통증을 예방하는 귀하신 운동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같이 운동법을 배워볼 텐데 여기 이름을 보시면 아이언풋 운동이에요. 튼튼하고 유연한 발을 갖자는 의미에서 아이언풋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르게 걷기인데요. 제대로 걸어야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 발에 실리는 체중이 첫 번째는 뒤꿈치 가운데가 먼저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중간으로 왔을 때 발 중앙이 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을 뻗어서 앞으로 내밀 때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실려서 밀어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발 아래쪽에 있는 압력을 느끼는 감각신경들이 있어요. 뒤꿈치 가운데, 발 중앙, 엄지발가락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걸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발 뒤꿈치, 발 중간, 그리고 엄지발가락. 피곤할 땐 발 마사지 오늘 제대로 배워보시죠. 발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손바닥으로 발가락을 전체를 감싸준 다음에 내 몸을 향해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발가락이 꺾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내가 제일 아픈 부위 있었죠? 거기를 꾹 눌러주세요.
발바닥을 팽팽하게 당긴 후 아픈 곳을 찾아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뻣뻣한 발바닥을 펴주는 것이죠. 이 주먹 마디 끝으로 뒤꿈치에서부터 발 앞볼 쪽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거예요. 내가 발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든지 발바닥 근막 조직은 발 건강에서 아치를 유지하는 데 핵심 부위거든요. 항상 발바닥 근막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주는 걸 30초 정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 건강에 효과 만점인 엎침 뒤침 스트레칭입니다. 3단계는 엎침 뒤침 운동이에요. 신발 안에서 너무 발가락이 모아져 있어서 그걸 한번 넓혀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집어넣어서 깍지를 껴야 돼요. 전문가는 아주 쉽게 하는데요. 귀와 신몸 내부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발가락 사이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죠.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비틀면서 꺾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바닥이 지금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서로 비트는 거예요. 발에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엄청 시원하네요. 발가락 사이 확실히 시원하네. 엄청 벌어졌어. 확실히 발가락 사이가 넓어진 것 같아요. 넓어지고. 사이가 벌어졌어요. 다음은 엄지밴드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인간의 발바닥에 해당되는 그 살과 같은 근육들이 내재근들이에요. 특히 이 운동은 무지 외반증에 효과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벌려보세요. 당겨지죠? 엄지발가락 들어 올려보세요. 엄청 당겨지는데. 먼저 엄지발가락을 세웠다 내리고요. 다음에는 나머지 네 발가락을 세웠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발바닥의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내재근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발과 발바닥이 우리 몸을 떠받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에 특히 효과가 좋은 수건 당기기입니다. 발 내재근 강화 운동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오른발 오므렸다 펴주고 왼발 오므렸다 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와. 중요한 건 발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발 앞볼 쪽 있죠. 여기를 마치 내가 침팬치가 된 것처럼 오므려주는 거예요. 같이 오므린다. 시작. 하나 둘. 내 목표는 수건을 내 발까지 다 당겨주는 겁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쏠려. 잘 되는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시청자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 해보시죠. 양차.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수평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은 발목 불안정증이 있는 분에게 좋은 부들부들 운동입니다. 우리 몸이 도구를 예측할 수 있게 먼저 가볍게 올라서 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덤비면 안 됩니다. 운동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거든요. 발목이 접지르거나.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여기 제목처럼 부들부들 몸이 움직이는. 부들부들 운동은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고유 감각을 강화시켜주는데요. 그래서 발목 불안정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거 많이 하시면 막 발목이 자주 접지른다든지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몇 초 정도 하실 수 있는지. 자, 한 발 떼시고 팔 양옆으로 중심 잡으세요. 자, 시작. 집에 있는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6, 7.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꼭 벽이나 의자를 잡고 운동해 안전합니다. 그동안 발 건강에 무심했다면, 그래서 발이 아프다면 오늘 배운 아이언풋 운동을 통해 건강한 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 통증 탈출 프로젝트 일주일째 다들 잘하고 계실까요? 송영민 전문가가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네. 예.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발을 이렇게 발목에서 굴린다. 굴린다. 그렇죠. 먼저 바른 걸음부터 살펴보시는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해보세요.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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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관찰하는 운동 전문가, 바로 문제점을 포착해냅니다. 이렇게. 이거를 천천히. 네.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천천히 속 터지게. 옛날에는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아파서.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너,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판기님이 자신만만하게 엎침 뒤침 스트레칭을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판기님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판기님만을 위해서 예.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발바닥이 하늘로 가게 할 때 아래쪽으로 쭉 꺾어주세요.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당기죠. 예. 그럼 이쪽이 당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발뒤꿈치는 땅에 딱 붙이고, 네. 그 다음에 무릎은 펴고, 무릎은 펴고. 이렇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다 갑자기 머리를 벽에 대는 판기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갑자기 손 대시다가 왜 갑자기 뒷짐지시고 머리를. 아,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에 힘이 많이 가서 좋더라고요. 그 머리 조금 괜찮으세요? 빨개지신 거.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네. 열중 쉬어. 그리고 밀어. 땡기는 거예요. 어째 이 역할이 역전된 것 같네요. 머리를 박으니까 예, 발목도 더 많이 구부러지고 예, 중심 잡기 어려우니까 예. 종아리가 엄청 땡기네요. 아, 이런 느낌으로 하시군요. 예, 예. 아, 그래도 판기님 머리에 수건을 꼭 대고 하세요.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봅니다. 하루 5-6시간씩 오래 서서 일을 하는 현숙님. 발이 피곤할 때마다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고 있네요. 썰고 계세요. 먼 길로 오시느라고. 아, 네. 아유, 손이 차가우시네.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발의 느낌은 어떠세요? 전에는 너무너무 그 무거운 감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운동 하고 난 후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가벼워요. 메뉴 중에 잡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해 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뒤꿈치만 드는 운동을 하시니까 네. 발도 잡탕처럼 운동할 수 있게 네. 조금 섞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잡탕 운동이요. 지금 현숙님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짧아요. 네. 뒤꿈치만 들어 올렸다 내리면 아킬레스건은 계속 짧게 쓰는 거겠죠? 늘려주는 게 좋잖아요. 네. 발끝을 들어 올리면 네, 이건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디가 힘이 들어가냐면 여기. 앞정강이고요. 예, 예. 잡탕에 뭐가 들어가죠? 떡국떡. 떡국떡. 이게 떡국떡이에요. 에. 떡국떡만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자, 내려보세요. 그다음에 뭐 들어가요? 수제비. 수제비. 그럼 수제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이게 수제비예요. 네. 골고루 넣어줘야죠.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두. 안쪽이 만두예요. 아. 이게 만두. 네. 라면은 바깥쪽 들어오고. 바깥쪽. 네. 발의 앞과 뒤, 안과 바깥을 함께 스트레칭하는 잡탕 운동이 완성됐습니다. 발의 모든 부위를 골고루 스트레칭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번에는 대구 평발맨 재원님 댁을 찾았는데요. 정말 안녕하세요. 전국을 누비시네요. 시작. 내재근을 강화하는 수건 당기기. 그런데 가족들이 재원님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재원님의 아내는 수평주름을 잡는데 재원님 수건은 꼬아놓은 것처럼 뭉쳐있네요. 바로 현장 코칭에 들어갑니다. 손을 움켜쥐는 것처럼 발을 움켜쥔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빨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천천히. 오른쪽 살짝 당겨보세요. 발을 움츠린다. 그 다음에 왼쪽 움츠린다.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수건을 당기자 수평주름이 잡히네요. 무지외반증에 효과적인 엄지밴드 운동. 혹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있을까요? 100원짜리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거 떼면 안 돼요.
자, 이거 엄지발가락으로 100원짜리 누르고요. 이 아랫부분을 살짝 세워볼게요. 힘들어요. 힘들게 해야 돼요. 100원짜리 누르고 안쪽만 퍼올립니다. 살짝. 이 힘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얘는 계속 당기고 있고요. 재원님만의 특급 솔루션 이후 완전 능숙해졌는데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중간 점검은 인천 윤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가 빨개 있었고 네. 약간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네. 지금 모양을 보면 오른쪽 발이나 왼쪽 발이나 여기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붓기가 많이 빠져 있는 걸 이런 걸 저도 직접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하고 근력 강화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부들부들 운동. 발목이 불안정한 윤경님은 균형을 잡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아픈 왼발은 10초, 오른쪽 발은 17초를 버텼는데요. 프로젝트 10일째, 과연 윤경님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도전! 네. 아픈 왼발을 먼저 해보는데요. 몸의 흔들림이 훨씬 줄면서 자세가 안정돼 보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넘었다! 해보겠습니다. 와. 1분 7초. 네네네네. 진짜 너무 이거 운동의 효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힘들었어요. 덜 아픈 오른쪽 발은 무려 2분을 넘게 버팁니다. 그만큼 비골근이 강화됐다는 의미죠.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황기님도 혼자 설 수 있고요. 6초를 넘기지 못했던 재원님도 이제는 1분 넘게 서 있을 수 있죠. 네 분 모두 균형 감각이 훨씬 좋아졌네요. 나설 수 있다! 고유 감각 운동은 결국 우리가 중심을 잡는 운동입니다. 이제 발목을 접지려는 순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발목 접지르는 거를 피하게 되는 그런 동작인데요. 이런 고유 감각 기능이 발목 바깥쪽 인대에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평소에 한쪽 다리로 이렇게 중심 잡는 연습을 많이 해두게 되면 이런 고유 감각 기능이 회복되면서 결국 접지를 쓴 상황에서 접지르지 않게 결국 발목 염좌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윤경님의 보행 분석 결과인데요. 발 뒤꿈치가 거의 닿지 않고 걷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발의 앞쪽에 압력이 집중돼 있는데요. 누가 봐도 뾰족하잖아요, 지금 앞쪽에. 그러게요. 아파 보이네요. 네, 지금 내가 가장 약한 부위가 결국엔 발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운동하시고 발끝 당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뒤꿈치로 한번 걸어보세요. 재밌는데요? 이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라라라라라라라 친구여. 그렇죠. 새롭게 태어나리.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해 근력 운동을 지루해하던 윤경님에게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하는 맞춤형 운동이네요. 네. 내가 약했던 비골근 있죠? 네네. 비골근 강화시키고 발목 삐는 거 예방할 수 있어요. 14일간의 발 통증 완화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귀하신 네 분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아니, 네 분 모두 뭐 하시는 거예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야, 진짜 운동에 진심이시네요.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검사해 분석하는 보행 분석 검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발이 체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산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10년 넘게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던 판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희망이 생기고요. 희망이 생기죠. 예. 오른쪽부터 볼게요. 뭐 양쪽 다 불편하다고 하셨었고 여기 아픈 건 좀 괜찮으셨어요? 예,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각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킬레스건과 발목 운동 범위를 알아보는 이학적 검사에서 정상 범위까지 좋아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아킬레스건이 뻣뻣했는데 스트레칭의 힘이 정말 놀랍네요. 보행 분석 결과도 놀랍습니다. 발 앞쪽과 뒤꿈치에 집중된 압력이 발 전체로 골고루 분산되면서 발이 받던 압력이 2주 만에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약 같은 걸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좋아지셨다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판기님과 같은 족저근막염인 현숙님. 안 아파요, 거기는. 힘 편안히 한번 빼보시고, 오히려 이것도 많이 부드러워지셨네. 네. 응? 그때 이게 많이 부드러워졌네. 네. 환자분들이 다 좋아하셨네. 처음에는 굉장히 무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뒤꿈치 아픈 것도 덜해요. 현숙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이 모두 유연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 네.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평발에 무지외반증도 있었던 재원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중은 통증은 없습니다. 보행 분성에서 발휘받는 압력이 좌우는 물론 앞뒤까지 불균형이 심했죠. 2주 만에 발휘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습니다. 아치를 만들어주는 의료용 깔창, 인솔을 착용하고 2주간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입니다.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눌리거나 힘이 간다면 그 부분은 점차 망가지고 약해질 수 있고 통증을 느낄 수 있죠. 결국 골고루 발의 압력이 가는 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걷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장기간 진행되던 그런 병발이었고 뭐 꽤나 시간이 흘러서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좀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가장 증상이 심각했던 분이죠.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해 관절염까지 온 윤경님은 2주간 발목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김윤경님은 좀 걱정을 제가 많이 했었죠. 2주 동안 발목이 좌우로 돌아간 적은 없었어요. 좋아요. 발을 이렇게 힘주는 연습. 열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은 아주 좋아요. 근데 확실히 비골건 근력은 되게 좋으세요. 일단 좀 이제 뒤꿈치로 딛기 시작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뒤꿈치부터 디디면서 이제 앞꿈치로 좀 정상적으로 딛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윤경님 이제야 웃네요. 이 프로그램 참석한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일 안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정말 어찌 보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었고 천운의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이런 말씀으로 최대 수혜자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주 정도 가지고 사실은 저도 과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환자를 2주 만에 이렇게 치료하고 보면서 저 자신 또한 이런 재활치료, 스트레칭 운동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걷는 족족 찌릿찌릿한 발통증 이제야 탈출했습니다. 이제 됐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발을 회복시키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에 집중한 결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협심증, 녹내장, 또 전립선, 우울증, 불면증. 아이고, 깜빡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가 있듯이 노인과도 있어야죠. 부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시고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봐봐요. 물만 말아먹을 때도 있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노인입니다. 다양한 과들과 함께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65세 이후의 노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하신 몸이 되고 보니까 내려가기 싫어요. 조용히 노화로 갈 수 있겠다.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